오픽 테스트 보러 온 시험은 레벨 6로 했어요. 질문은 제가 잘 이해 못했던 짜잔 결과는 오픽 테스트 보러 온 이게 소비가 커지니까 기계음처럼 쨍쨍하게 때려버리고 날카로운 것들이라서 다시 옹기가 나요. 그러면은 일요일에는 25일에는 여기가 튜닝을 해보시고 계속 오늘처럼 막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9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언제라도 시험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튜닝을 해서 좀 뭔가 내한테 지금은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은 레벨 6로 했어요. 그리고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중간에 제가 잘 이해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알고 있다면 말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짜잔 오픽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는 인터미디어 하이 줄여서 IH를 받았습니다. 총 7단계 레벨 등급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 두 번째 등급을 받았는데 인생 첫 오픽 테스트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틀 동안 오픽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과 준비하는 과정이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픽을 공부했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픽을 파악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통합적으로 준비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오픽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또 수많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블로그에 그리고 유튜브에 그리고 개개인마다의 팁 그리고 뭔가 프로세스들을 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 오픽이라는 그 테스트 자체의 취지가 프리토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지와 어떤 토픽을 골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진짜 세세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지 비교적 좀 쉬운 질문과 단기간 빨리 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회사나 한 가지의 수단의 도구로서 이 영어 테스트의 등급이 필요한 분들은 더 좋고 더 이제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픽 테스트에 대한 리얼 후기입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한 6개월가량 영어를 뉴질랜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 최종 레벨이 프리 인터미디어였어요. 그 뒤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시점이 20년 2월인가 3월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어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6개월 동안 배우고 나서 조금이라도 입이 텄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를 계속 쓸 수 있을까. 한국에 들어왔고 환경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한국말 쓰는 환경으로 계속 방법을 찾다가 근데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기존에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외국 친구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서로에 대한 도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도와주고 외국 친구들과 계속 그런 교류를 이어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굳이 시간 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를 검색하고 뜻을 파악해서 계속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대화를 만들어서 그 단어를 제가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타이핑할 수 있도록
그게 또 하나의 저의 공부 방법이었어요. 계속 영어를 자유롭게 쓰되 또 문법이 100% 정확하지 않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써왔고 그 와중에 내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단어들 또는 자주 쓸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캐치하면 그 단어를 계속 저는 이제 며칠 동안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친구한테도 그 단어를 쓰고 저 친구한테도 단어를 쓰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영어라는 언어를 제가 좋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이제 한번 내 위치는 어딘가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영어 말하기를 좋아하고 영어라는 언어를 좋아하고 세계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영어를 사용하면 한국말 사용할 때보다 더 다양한 정보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영어를 계속 좋아하고 써왔는데 내 위치가 좀 어느 쯤에 있을까 그래서 봤던 게 오픽 시험이고 오픽 시험이 저에게 딱 맞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렇게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픽 시험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많은 경험자들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쉬운 질문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형화된 대답은 그렇게 큰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감을 좀 살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가 내 앞에 진짜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해주는 것 같이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카테고리를 다 정하죠. 제가 몰랐던 거는 오픽 테스트에 모의 테스트라고 있어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서 나오는 카테고리보다 좀 더 많은 카테고리가 실제 시험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NS 하기, 뭐 친구와 채팅 주고받기, 이런 좀 세분화된 취미 항목들이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에 맞는 자기의 경험대로, 왜냐면 저희가 경험한 대로의 주제를 얘기하면 솔직당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나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카테고리를 골랐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전 레벨을 정할 때 그냥 6단계를 골랐어요. 5단계 고르는 분도 있고 4단계 고르는 분도 있는데 이 레벨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바운더리를 설정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드밴스 로우를 받고 싶은데 레벨을 4단계를 하면 이 레벨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고 높은 6단계를 골랐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처음 이제 받았어요. 근데 생각 외로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취미로 배드민턴을 골랐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배드민턴을 언제 했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마침 배드민턴을 그 시험 본 당일 전날 쳤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신나게 또 이제 경험에 의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또 뉴스에 대한 거를 선택을 했는데, 또 제가 요즘에 되게 shock했던 뉴스 토픽을 또 얘기해주고, 총 15문제 중에 한 문제를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단은 당당하게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걸 잘 모르지만 혹시 너가 잘 알고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면 나 대신 설명 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무척 나는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고마울 것 같아도 저는 뭐 thank you나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감사 표현보다 조금 더 제 마음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appreciate it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if you explain blah blah blah. 나머지 14문제는 제가 답변하고 싶은 만큼의 답변을 했고, 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0분이 있고 그 앞에 스크린에 시간이 몇 분 남았다라는 이제 타임이 나와 있는데, 보통 저는 한 문제당 한 1분에서 1분 30초? 그러니까 2분을 거의 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2분을 넘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반으로 갔을 때 시간은 계산이 되잖아요. 그때 충분했어요, 시간이. 그리고 제가 총 시험을 37분, 8분을 봤어요. 그때 저 포함 3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집중력 팁인데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소개 타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최대한 내가
이 지금 헤드셋 끼고 많은 사람과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 있고 이런 환경들을 잘 녹여내야 돼요. 그래야지 입이 좀 풀리기도 하고 또 긴장도 좀 낮추고. 이게 첫 번째 이제 집중력의 팁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스피킹을 딱 시작하면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개개인의 페이스에 맞게 시험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소음이 들어와요. 헤드셋 사이로.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내가 받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모니터가 사람인 마냥. 누구는 첫 번째 질문에서 30초, 누구는 1분, 누구는 2분을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 공백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스피킹이 계속 헤드셋 사이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혹해서 갑자기 내 집중력이 거기로 옮겨진 순간 그 다음에 질문을 내가 듣는 걸 놓치거나 혹은 들었다 한들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라는 그 머리의 그 구상대로 나오기 힘듭니다. 혹여나 내가 중간에 내 페이스를 놓쳤다면 듣기래. 두 번 이제 듣기가 가능해요. 갑자기 듣기야. 그리고 뭐 이런 팁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질문을 듣고 파악한 후 두 번째 듣기를 누르고 답변을 생각해 놓는다. 그리고 바로 답변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두 번 듣기도 시간에 체크되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뭐 첫 번째 듣고 바로 대답하라.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다음 질문 넘어갈 때 그 사이 공백에서 들려오는 그 헤드셋의 그 소음을 저는 어떻게 차단했냐면 추임새로 차단했어요. 내가 말을 해서 주변 소음이 내 귀로부터 조금은 이제 차단되게. 그리고 내 페이스를 유지시키도록. 크게 얘기해도 상관없고 뭐 작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세 번째 팁은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서 내 목소리가 나에게도 잘 들리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어 스피킹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요. 큰 소리로 영어를 이렇게 구사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데 큰 소리로 하면 좋은 게 주변 소음으로부터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중간에 레벨을 바꿀 수도 있대요. 만약에 어려우면 좀 낮게, 쉬우면 좀 더 높게, 그리고 적당하면 유지. 저는 유지를 했어요. 생애 첫 오픽 테스트를 받고 인터미디어 하이라는 이제 레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 뭐 두서 없이 이렇게 그냥 시험 본 느낌을 바로바로 내뱉는데 혹여나 제가 놓치고 있었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이나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have a good day. Bye.